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제11회 Save the Children 아동권리 영화제를 더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시간 영화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던 분인데요. 문소리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소리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Save the Children 아동권리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문소리 배우님 워낙 오랜 시간 영화, 드라마 넘나들면서 각인된 배우로서의 역량을 이제는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Save the Children 아동권리 영화제와의 좀 긴 인연이 더욱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근황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뭐 근황 특별하진 않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 좋은 어른이 돼야 하지 않을까 부담감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네, 요가도 하고 살림도 하고 그리고 다음 작품 준비도 하고 또 각지 부부라는 예능도 촬영하고 네. 공연 준비도 하나 해볼까 해서 대본도 보고 있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네. 바쁘고 간단한 일상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배우님과 Save the Children의 인연이 2016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오래됐어요. 네.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기획에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Save the Children이랑 저랑 꼬트디부아르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그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 가정 형편 때문에 또 여학생들은 학교가 너무 멀어서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아예 학교를 안 보내고 그런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이제 지원을 좀 해주는 네, 그런 취지에서 갔었고요. 근데 이제 가서 그래도 어렵게 지내고 있구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원을 해줄게. 그냥 이런 얘기를 나누고 올려니 좀 민망한 거예요. 또 그 친구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물어보고 얘기해봐 하는 것도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섬세한 고민을 직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조금 마음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친구들과 기왕 저도 멀리 갔으니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고 싶다. 그냥 이런 마음이 앞섰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같이 연극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아이들이 누구에게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이런 순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이제 모아서 우리 그 아이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 씬씩 만들어서 공연처럼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멀리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애들이랑 연극을 한다니까 동네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다 합류를 해서 네, 정말 공연하는 날은 그 마을 잔치처럼 네,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고 근데 연극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스터도 만들고 협동이고요. 네. 거기서 풀을 처음 써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걸 또 홍보하러 주치마다 다니고 노래도 하고 또 공연의 마지막엔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큰 박수를 받았고 그때 경험이 저도 굉장히 좋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도 나를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랑 또
좀 재밌는 걸 했었어. 이런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었었고 제 인생에도 참 굉장히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뒤에도 세이브 더 칠드런이 뭐 좀 같이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럴까요? 같이 할까요? 네, 그래 왔었고 그러면서 아동권리 영화제를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아,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11회가 네. 되었다고 하네요. 네. 코트디부아르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경험을 연극으로 함께 풀어낸 작업을 하셨으니 정말 그때부터 정이 드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오래 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연이 되었죠. 네. 2016년부터 정말 오랫동안 영화제와 함께 하셨는데 그 사이 영화제가 500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3만 5천 명 관객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문소리 배우님 하면 베니스 국제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신 적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 영화제가 국내에서 6번째 가는 영화제로 성장하기까지 지켜봐 오시면서 이 네. 영화제만의 특징이나 매력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처음 이 영화제를 시작한다고 들었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뭐 많은 영화제들이 있죠. 그리고 참여도 해봤지만 아동 권리라는 말을 쓰는 영화제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냥 뭐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트나 보다, 뭐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를 트나 보다, 여성들을 위한 영화들이 모여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동 권리가 중요해요. 저는 이 아동 권리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말이 생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에게 많은 권리가 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히. 그래서 인권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소재로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면 재밌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네 중간에 뭐 코로나 시기도 오고 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도 즐기는 관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러면서 더 큰 영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작년이었나요? 제가 재작년이었나? 정확히 기억도 안 나지만 네. 여러 번 참여해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영화제 심사위원 회의를 해봤죠. 네. 심사위원 회의는 참 힘들고 늘. 지난한 것이잖아요. 네. 끝나지 않는 회의가 많고 의견 충돌을 잘 조율해야 되는 게 참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심사위원 회의 중에 하나였어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 심사위원들의 생각을 듣고 네. 같은 영화를 보고도 당사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영화에서 중요한 것들은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들이 보는 건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 그들과 하는 회의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마 제일 즐거웠던 심사위원 회의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물론 의견 차이도 있고, 네. 뭐 서로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네, 꽤 시간도 걸렸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오늘 참 뿌듯하고 흐뭇하네 그런 회의였고, 그게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화제라는 것, 그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것, 그것도 아동권리 영화제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그 주체성이 영화제에 녹아 있다는 점을 짚어주셔서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분명 그분들께도 문소리 배우와 함께 심사를 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아주 드물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제가 베니스에서 심사위원 회의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의견이 굉장히 백인 할아버지와 의견 차가 굉장히 컸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뭐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성격 나쁘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주관을 밀고 나가야겠다. 나는 너랑 의견이 너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랑 영화제 회의를 하는데 저들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같이 동등하게 심사위원 회의를 하는데 내가 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 자기 검열이 엄청 되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들한테 재미있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던 심사위원 회의였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심사를 하면서도 어른의 자세를 고민을 하셨네요. 마침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이 상상력의 힘이기도 합니다. Save the Children 창립자가 세상은 비정하지 않다. 다만 상상력이 모자라고 매우 바쁠 뿐이다. 네. 라고 한 말에서 차관에 탄생한 슬로건인데요. 이 슬로건 배우님께는 어떻게 다가갔나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라는 건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타개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건가? 왠지 상상력은 조금 제일 먼저가 아니라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 되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또 마침 이번 아동권리 영화제 개막작 화이트버드라는 영화를 보고 와, 상상력이라는 건 그래,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네, 누울 곳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네. 그 영화 안에 너무 잘 진짜 담아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저런 상상력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개막작과 이어져서 굉장히 인상적인 슬로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을 그린 개막작 속에서 상상력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그 네.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나왔으니만큼 홍보대사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상상을 더 해본다면 출품작으로 Save the Children 아동권리 영화제를 찾았을 때 어떤 작품, 어떤 역할로 한번 영화제의 문을 두드려 보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이건 상상력이라기보다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은 작품들을 했지만 스릴러나 호러 장르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정말 무섭게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아동권리 영화제 그 출품작들 중에서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런 장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빌런으로 스릴러나 호러 장르의 작품으로, 그렇지만 아동 권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있다면 만들어서 출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Save the Children 영화제의 어떤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상상력을 더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특히 이런 상상력을 보여줄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도 한데요. 올해 특별히 전쟁과 아동 특별전, 그리고 아동 권리라는 장르, 디즈니 특별 초청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젊은 감독들의 시선을 만날 수 있는 단편 영화 수상작이 있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섹션이 있다면요? 단편 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편 영화 섹션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심사했을 때도 그 친구들이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재밌는 작품들이 있을까? 기대가 되고, 또 거장들의 작품 아동 권리라는 장르, 거기에서 다르덴 형제 작품을 상영한다고 해서 또 극장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문소리 홍보대사님의 참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시네필 관객들이라면 Save the Children 아동권리 영화제에 오셔서 다르덴 형제의 언노운 거리나 토리와 로키타 같은 작품들 함께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 GV에도 참여하시는 만큼 개막작 화이트버드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약간의 맛보기로 감상이나 소개를 간단히 들려주신다면요. 네, 2차 세계대전 속의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아, 영화를 보기 전부터도 전쟁 속의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참혹할까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걱정이 좀 앞섰었는데, 네, 물론 가슴 아프죠. 참혹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펼쳐지는, 그래서 너무 더 슬픈 그런 영화였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였지만 전쟁은 지금도 네,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아, 우리가 눈 돌리고 귀 막으려고 해도 그 현실을, 아픈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 분명 많은 아이들이 있고, 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너무 유효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영화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비극 속에서도 다정함이 필요하고, 특히 어른의 다정함이 아이를 구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에게 손 내밀 수 있다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마침 제가 요즘 그 김원비 작가의 다정소감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있는 와중에 그거 이제 보다가 덮었는데, 그 영화에 kindness라고 하지만 그걸 번역을 다정함이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다정함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다정함이란 진짜 무엇인가, 이 다정함의 힘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마침 세이브 더 칠드런 100주년의 슬로건이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로건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올해 개막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를 구하고 아이가 세상을 구하는데 정말 크게 필요한 것이 다정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개막작을 시작으로 많은 영화들이 올해 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이 될 텐데, 이 비단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권리 영화제뿐만 아니라 평소에 혹시 문소리 배우님께서 영화제를 찾거나 또 극장에 가실 때 나름대로 영화 보기를 좀 즐기는 포인트라고 할까요? 재미를 찾는 나만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가장 빨리 솔드아웃 될 것 같은 상영은 무엇인가? 티켓 확보가 일단 네, 중요하군요. 네. 뭐 GV의 게스트는 누구누구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솔드아웃 될 것 같은 영화들의 티켓 확보를 최대한 네. 클릭 하셔가지고 구하시는 거. 네, 뭐 그게 늘 관건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 내가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또 볼 영화들을 조금 이렇게 또 선택을 하셔서 네. 예, 굉장히 더 다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개막작 화이트버드와 올해 준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데요. 어쩌면 어른들이 만든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아이들은 상상력의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스스로의 방식으로 연대하고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올해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권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될 텐데요. 네. 관객분들에게 함께 해달라는 초대 말씀 배우님께서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11월 한 달 동안 제11회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권리 영화제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개최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 또 여러 얘기 많이 나누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티켓 예매가 시작된 상태일 텐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권리 영화제 사이트 접속하셔서 관람권을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단편영화 수상작과 어린이들을 위한 단편영화 초청작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문소리 배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